미적분은 제 이름 걸어놨습니다. 네네네. 윤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녹화 시작했고요. 발표 바로 할까? 저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시죠, 뭐. 네네네네. 저희 지금 10에서 이제 10.3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이었었는데 지금 극좌표. 그러니까 이거 10 챕터 전체가 지금 매개병수 방정식과 극좌표이잖아요. 그래서 매개병수 방정식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었고 이번에는 극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정식이나 함수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점점 저희가 어려운 걸로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에 사실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치환 방정식, 고등학교 때 치환으로 풀듯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우리가 했었었고, 오늘은 이제 극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폴라 코오디네이션이라고 데이트라고 하고, 극좌표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데카르트, 사실 저 수학 이번에 수업하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무슨 좌표계인지 모르는데, 카데시안 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응대하는 이제 극좌표를 저희가 배웁니다. 그래서 극좌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극 또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점, 0을 하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0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X축처럼 그어주시면 이게 극좌표 그 축이 됩니다. 예,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점 포인트를 이 5에 이었을 때, 이 우리가 이 좌표를 보통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X축, Y축 해갖고 X의 위치, Y의 위치에서 X, Y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었을 때 O와 이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R 세타로 나타내는 요거를 우리가 폴라 극좌표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R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R 세타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은 요거만큼 이제 각도가 벌어지는 파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1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래프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나왔는데 보면 1과 4분의 5파이. 그러니까 1이니까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5에서 폴라 극좌표계는 이렇게 축은 이렇게 항상 다 그어주는 거니까 4분의 5파이만큼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포인트 여기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B에서 보면은 2,3파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이는 2이고, 여기 짝대기도 하나 쉽게 보실 수 있게 그어놨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파이, 2파이, 3파이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 길이는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고요. 시계의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각도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요만큼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셨겠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되지? 3분의 4파인가요? 3분의 4파이랑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랑 같은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 표현의 제너럴라이즈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리고 4분의 3파이니까 요만큼 갔는데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손쉽게 연습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한 포인트가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x, y.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었었는데
사실 극좌표계에서는 많은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러니까 1,4분의 5 파이라는 게 요 포인트였잖아. 근데 요 포인트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몇 바퀴 돌려도 다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4분의 13 파이도 똑같은 포인트인 거죠, 지금. 그다음에 요렇게 인제 뭐 표현되기도 이거는 마이너스를 제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알세타라고 표현하는 건 쪼끔 더 일반화시키면 이게 R 세타 플러스 EM 파이 이게 돌아가니까 또는 마이너스 R 세타 플러스 EM 플러스 1 파이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음수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고거를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라 좌표계와 그러니까 극좌표계와 그 데카르트 좌표계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까? 이거는 그래프로 보시면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이 포인트는 사실 같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XY 좌표계에서는 XY라고 하고 그다음에 극좌표에서는 R세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거 삼각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R이고 이게 세타고. 보자마자 딱 생각나시는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R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 그리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렇게 이걸 하시면 우리가 XY로 표현되는 그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변환할 수가 있고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극좌표계를 인제 카테시안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XY로 우리가 아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세타 값이 인제 여기 주어졌으니까 R도 주어졌잖아요. R 세타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카르트 좌표계로 하면은 그 좌표계는 1,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데카르트 좌표 1 마이너스 1을 인제 극좌표계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이라는 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그대로 넣으시면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세타 값은 아까 탄젠트가 X분의 Y였잖아요. 이거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세타라는 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0에서 2파이까지 사이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7 파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그 극좌표계는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커브 그래서 폴라 좌표계를 인제 커브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극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점이 아니라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폴라 이퀘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R은 F 세타 또는 요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R이 될 수도 있고 뭐 세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어떤 점이 아니라 방정식이 됐을 때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이 인제 극좌표계인데 R이 2인 거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세타는 사실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극좌표계가 있을 때 그냥 반지름이 2인 원이 돼 버리겠죠. 예예. 그래서 R을 1로 그리면 요런 애가 될 거고 R을 2분의 1은 요런 애가 될 거고 R이 4인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세타가 1인 세타가 정해져 있고 R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방정식에서의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 값은 1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R 값이 여러 가지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직선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R의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그러니까 R 이퀄 이 코사인 세타인 극좌표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봤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일단은 점을 찍어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세타가 각각 0에서 파이 사이에서 각 적당한 수를 넣고, 그러면 세타 값이 주어지면 사실 R 값은 바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인제 극좌표계에 포인트를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쪼끔 더 복잡한 그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렇게 뭐 점 찍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R이 인제 그 1 플러스 사인 세타인 거는 어떻게 그리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인 테타 값을 그려 주시면 돼요. 사인 세타 값을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아 1 그 1 플러스 사인 세타 값을 그리면은 요렇게 되고, 예예. 이게 사인 세타에서 1 만큼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인제 극좌표에게, 이거는 인제 저희 데카르트 있잖아요. 요거를 인제 그 극좌표에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인제 R 값이 변하잖아요,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타 값이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인제 변한다고 했을 때, 그 R 값이 요렇게 1 에서 쪼끔 큰 수로 쪼금씩 올라가면서 2 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2 분의, 그러니까 90 도가 될 때까지 1 에서 2 까지로 쪼금씩 올라가면서 R 값이 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은, 이 세타 값이 0 에서 90 도가 될 때까지 이 요거가 1 에서, R 값이 1 에서 2 까지 이렇게 변하는 점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좀 나누어 가지고 쪼금씩 그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 도에서 180도 될 때까지는 반대로 2 에서 1 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까지 왔죠, 저희가. 그다음에 파이에서 2 분의 3 파이가 될 때는 요 방향이죠, 여기. 사사분면으로 본다면 요 방향에서 보면은 1 에서 0 까지로 가잖아요. 그래서 1 에서 시작했지만 0 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요거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0 에서 1 로 올라가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카디오이드 뭐 그래프 모양이라고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2 세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 R도 둘 다 그러니까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2 세타를 그려 줍니다. 근데 코사인에다가 요렇게 찌그러지면 되죠. 그래서 찌그러뜨리면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까처럼 구간을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구간을 여기서 요까지라고, 그 0 에서 4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파이 값이 여기서 보면은 인제 뭐 45 도, 9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36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4 분의 파이씩 끊어 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8 등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의 그래프 모양이 여기 그래프 모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세타가 요렇게 변하는 동안 그 값은 1 에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1 에서 0 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1 에서 -1로 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값은 1 에서 마이너스 0 에서 -1로 가는 거.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 에서 0 까지 가는 거, 요렇게. 그다음에 4 번은 이렇게 파이까지 갔을 때 1로 올라가는 거, 4번 파 1로 올라가는 거,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 따라서 각각 그려 주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가면은 저희가 인제 그 시메트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반복되잖아요. 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8 까지 그려도 되는데 4 까지 해서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4 까지 그려 주신다, 요까지 그렸거든요. 그러면 요런 1, 2, 3 요렇게, 여기 아래가 볼록한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시메트리하게 찍어 주시면은 나머지 모양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보면은 '네 가지 잎의 뭐 장미, 꽃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제일 위에 보면은 example 8에 그 지시사항이
R 이퀄 코사인 2세타를 그려라라는 지시사항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왼쪽 그림은 잘못되고 오른쪽 그림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왼쪽 그림을 그려야지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커브는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직관적으로 바로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바뀌고 R 값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타 값이 바뀜에 따라서 R 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2세타를 먼저 그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값을 그러니까 다시 넣어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번과 8번이 같은 방식으로 인제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거는 되게 쪼끔 간단한 거라서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래프 모양이 쪼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트렌드를 보면서 찍어야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 주시는 게 편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인지 원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의문사항이 예컨대 지금 example 7에서 R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그려라라고 하면 음음음. 그 왼쪽 위에 있는 원래의 그림이 파동 형태의 웨이브 형태의 그림을 그릴 것 같거든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는 R 사인 세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아니라 요 그림은 Y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죠. 예예예예. 예예예. 그런데 y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일 때도 똑같은 그림이지만 그때는 지금 R로 돼 있는 이 축이 Y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y 이퀄 요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그릴 때 이 모습인데 Y를 R로 바꿨으니까 지금 Y축을 R축으로 바꾼 이 모습이 그대로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데카르트 인제 방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그래프인 거고 요거는 인제 극좌표계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예예. 제 질문이 어쩌면 맞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둘 다 맞는데 왼쪽의 그림은 네네네네네. 카르테지안 음음. 좌표계로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폴라 네네네. 코오디네이트로 그린 것이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원래 엄밀하게 하면 지금 지시사항이 음. 스케치 뭐 더 커브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음음. 스케치 더 커브 그다음에 인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했어야 맞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시메트리가 하는 거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R 세타와 R 마이너스 세타는 요런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극좌표를 나타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축을 폴라 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는 시메트릭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R이 바뀌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을 때는 요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폴라 점을 대칭이라고 해서 180도 회전했을 때 동일하게 된다라는 이제 시메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세타와 이제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경우에는 요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래서 요 축은 세타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왜냐하면 요 사이가 파이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인 요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복잡한 거는 저희가 뭐 매개변수 방정식에도 했지만 저희가 인제 캘큘레이터나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려 주면은 요런 식의 모양이, 만약에 R 사인 뭐 5분의 8 세타를 구하라,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example 10 인데 어 그러니까 R 이꼴 1 플러스 C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C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C가 이제 각각의 특정한 수일 때를 가정을 하고 대략 어떤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온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일 때는 요런 모양이 되고 1.7일 때는 요런 모양, 그리고 1일 때는 1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잖아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값이었던 거 요렇게 되고 이렇게 쭉 바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게 뭐 시마콘
리마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팽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스네일. 그래서 어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게 그 뭔가 달팽이랑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지어졌는데요. 이게 행성 운동, 그러니까 뭐 수서의 뭐 운동의 약간 이런 궤적을 그리나 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폴립이 생기는 요런 모양이 되고 1보다 클 때는 1일 때는 요런 어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는 요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위로 진짜 하트 모양이네요. 어 거꾸로 하트 모양이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커지면은 이게 좀 더 2.5면은 이게 좀 더 커지겠죠, 폴립이. 요런 모양이 되고 그 사이에는 약간 여기 이제 두리뭉실해지면서 이제 그 0일 때는 완벽한 구의 모양이 되고요. 그 앞일 때는 이제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이제 그 카디오 어 모양으로 인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R 플러스 1 플러스 C 사인 세타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인제 그래프의 모양들을 마지막에 약간 어 어펜딕스 식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대표적인 걸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R 이퀄 A인 거는 서클이라는 거 아까 했었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이쪽, 사인은 이쪽, 그다음에 세타인데 그 A 값이 아니라 세타 값이 붙어 있는 건 이렇게 스피랄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 사인 세타, A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뭐지? 요런 모양. 네. 카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리바콘 같은 그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가 A보다 클 때는 요렇게 요런 모양. 그리고 의 A가 B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들어가는 모양이고 A가 B보다 클 때는 바깥쪽으로 이런 두리뭉실한 요런 모양. 예. 그다음에 같을 때는 아까 1 플러스 우리가 사인 세타 값 봤었었나요? 요런 모양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A가 2B보다도 커지면은 거의 9와 비슷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미 잎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통 R이 A 사인 N 세타 그리고 어 A 코사인 N 세타의 값일 때 요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보시면은 이게 2 세타일 때는 4 개고 4 세타일 때는 8 개고 이렇게 되고 짝수일 때는 그 이 세타의 이 2배가 되는 수가 인제 꽃잎 모양이 되고요. 홀수일 때는 요렇게 3 세타면은 3, 5 세타면 5개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램니 스케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 이게 그리스였나 프랑스였나 어떤 모양이냐면은 꽃잎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렇게 되는 꽃잎 모양을 람니 스케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R 제곱 이꼴 A 제곱 사인 2 세타라든지 코사인 2 세타라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메비우스 띠처럼 요런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다 네네네. 찾아보진 못했는데 네. 지금 극좌표계로 표시하는 것과 카르테지안 좌표계로 표시하는 에, 초이스가 있다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냥 얼핏 생각에 상식적으로는 극좌표계가 편리할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투 디멘셔널로만 보고 있는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4차원, 5차원, N차원으로 갔을 때 이걸 극좌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얼핏 봤는데 3D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지금 R, 세타, 그다음에 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지만 이게 이제 N계로 가면 카르테시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우리 벡터로 표현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복잡표계로는 이게 n 차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얼핏 찾아봤었는데 그 3차원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그게 정해지지 않았는지 무슨 뭐 학위 논문만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까지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 뭐, 특별한 곳에 쓰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고, 혹시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극좌표계가 뭐 어떤 그 니즈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사실 언뜻 드는 생각은 그 주파수 영역으로 뭔가 표현하면 FFT나 그러니까 고속 퓨리에 변환이나 약간 그런 변환할 때 변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영상 처리할 때도 영상 처리하면은 고런 것도 쓰이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만약에 무한 차원, N 차원으로다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저도 아이디어가, 네, 지금 막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네, 용도의 한계가 있나 음, 보죠. 음, 네. 그러니까 공간까지는 되는데 음, 그 이상, 그러니까 아마 그걸 뭐 스피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가 일반 카르테시안의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영역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이제 그런가 싶었는데 혹시 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수미 선생님 컴백하시면 저희 한 번 더 여쭤보죠. 그러세요. 혹시 그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선생님,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어 오늘 10.4에서는 앞에 10.3에서 했던 극작표계에서의 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한번 예제로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극좌표에서 뭐 미분적분 통해서 넓이나 곡선의 길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같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전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한번 저희 좀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은 부채꼴의 넓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이거를 적용한,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근사화한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채꼴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무한대로 본다면 정적분하면은 이게 R이 되잖아요. 어떤 곡선의 고 개념을 상기시키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 하나의 넓이를 구하게 되고, 그거를 근사화한 다음에 이거를 무한대로 해서 정적분하게 되면 그 구간 A, A에서 B 구간으로다가 2분의 R 제곱 D세타라고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 넓이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제를 보면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설명해 주셨던 잎사귀 모양 앞에 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잎사귀 한 개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거를 곱하기 4 하게 되면 잎사귀 4 개의 넓이가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지금 앞에서 방금 하셨던, 그러니까 방금 알아봤던 2분의 R 제곱 D세타, 요거를 바로 지금 마이너스 4, 그 세타가 4분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 4분의 파이까지 요 세타를 꼭 구간으로 넣고, 그다음에 2분의 R 제곱 세타 D세타니까 여기서 지금 R은 곡선은 지금 코사인 2세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어 하나의 넓이, 잎사귀 한 개의 넓이가 지금 8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를 곱하기 4 하게 되면 지금 2분의 파이가 이 4 개의 잎사귀의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두 번째 곡선은 R은, 그러니까 3 사인 세타라고 하고, 또 다른 그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고자 할 때 아이디어는 똑같이 부채꼴의 넓이 A는 2분의 1 R 제곱 D 세타를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깥의 원에서 안에 요거 앞에 선생님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심장형 모양이 있잖아요. 고거를 뺀 부분을 구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이 표시된 이 면적의 넓이가 됩니다. 똑같이 지금 겉의 원 하나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겉의 원, 바깥의 원은 어 원의 곡선 R은 이퀄 3 사인 세타가 되고, 지금 안에 있는 심장의 넓이의 곡선은
주어진 거 R은 equal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거를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던 어 2분 구간 적어 놓고 2분의 R 제곱 세타 요거 집어넣으면 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파이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파이 계산해 봤더니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원래 구간은 그 6 분의 원래 구간은 6 분의 파이부터 그러니까 세타가 6 분의 파이부터 6 분의 5 파이까지 되는데 요거를 지금 여기에 책에서는 지금 y축 대칭으로다가 한 면만 구한 다음에 2배 하면은 구할 수 있거든요. 고렇게 구간을 잡았다는 거 예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는 곡선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 넓이 극곡선의 넓이, 극곡선의 호의 길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두 번째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전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좀 배웠거든요. 매개변수 방정식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인제 알고 있어요. 그 구하는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 극좌표계의 호약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매개변수 보면 세타 x는 f of t 그리고 y는 g of t 해 가지고 구한 거를 이거 t 변수로다가 구하게 되는 거 예전에 한번 배웠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극좌표계로 r이랑 세타에 관한 걸로 바꾸게 되면 지금 주어진 극곡선이 예를 들면 r equal f of 세타라고 주었을 때 x는 앞에 저희가 알고 있던 것처럼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각각에 집어넣고 이거를 미분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1 하면 실제로 값 계산을 하고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구간 AB 구간일 때 루트의 R 제곱 플러스 D 세타분의 DR 겉에 제곱한 거 그다음에 그 D 세타를 미분해서 요거를 지금 정적분하게 되면 각도를 매개변수로 가지는 그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제 4번은 곡선 R equal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주어지게 되고 여기에서의 지금 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구간은 세타의 구간은 0에서 2파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가 되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R 제곱 플러스 요거 계산을 한 거를 고대로 지금 R을 집어넣고 지금 D 세타분의 DR 요 계산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거든요. 고거 값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실제로 요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를 곱해 줘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지금 매개변수를 t로다가 하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t는 왜냐면 지금 방금 곱해져서 계산한 형태로 중간 계산을 하고 얘를 매개변수 t로다가 한번 치환한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건 계산 방법이니까 좀 많이 길어서 일단 단축화했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8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컨셉은 매개변수를 지금 t를 구했다. 여기 지금 2 마이너스 여기서 주어진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를 곱해 줬다. 요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져서 계산을 했다. 그 포인트를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마지막인데 극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저희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주어진 극곡선이 되고 각각의 x, y가 요렇게 됐을 때 dx분의 dy를 구하게 되면 요 보시는 것처럼 분모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분자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2 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고 이게 실제로 example 5에서 요런 모양이 됐을 때 어떻게 구해지냐 한번 살펴보면 주어진 곡선이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지금 예제 4번에서 한번 봤잖아요. 고거를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자. 그러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자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 부분 3분의 파인 부분을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에서 요 부분을 구하게 되면 이 공식에 고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공식 계산하는 거는 네 한번 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서 구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이게 접선이 수평 접선이랑 또는 수직 접선의 점을 찾아보자 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디스타분의 dy와 결국에는 수평 접선, 여기 보면 여기 수평 접선이 있고 수직 접선이 있고 수평 접선이 있고 수직 접선이 있고 요런 거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평 접선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보셨던 dx분의 dy가 있을 때, 왜냐면 접선은 미분한 거니까 여기 뭐 분자가 0인 포인트가 수평 접선이 되고, 수직 접선은 분모가 0인 포인트가 수직 접선이 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을 앞에 구했으니까 요게 지금 d세타분의 dy가 0인 지점을 찾고, 수직 접선은 d세타분의 dx가 0인 지점을 각각을 찾아보면 지금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의 파이가 수평인 거 보이시고, 네, 그리고 6분의 7 파이인 것도 수평인 거 확인됐고, 그다음에 6분의 11 파이도 확인됐는데, 2분의 3 파이가 정말로 수직 접선, 아니 그 수평 접선인지 아닌지, 혹은 수직 접선인지 아닌지, 그거를 조금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한 부분을, 다른 것들은 지금 각각 계산했을 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책에서는 하고 있었고, 여기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서 실제로 극한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전에 저희 로피탈의 정리 있었잖아요. 그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dx분의 dy를 리미트 취했을 때 세타는 2분의 3 파이로 보내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요 부분이 지금 지금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를 어 어떻게 극한이 어떻게 가는지 평가를 해 보면, 실제로 로피탈이 정리해서 해 보면 분자는 상수로 나오게 되고 분모는 0이 되잖아요. 2분의 3 파이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 '이게 수직 접선을 가진다.'라고까지 해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좀 빨리 했죠? 저는 항상 쪼금, 네, 네, 말이 좀 빨라 가지고. 네. 혹시나 좀 이 중에서 어떤 게, 그리고 문제 3 번은 그냥 책에서는 딱히 없이 그냥 어 바로 지워져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컴퓨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거 해 주겠죠? 네. 네. 컴퓨터가 다 해 줍니다. 아, 그 다행입니다. 값만 입력해 주면 다 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넓이, 극좌표계에서의 넓이, 곡선의 길이, 접선의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 좌표를 구성하고 어떤 모양일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발표도 이게 자꾸 연습하니까 쪼끔씩 느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하시죠. 내용 정 네, 좋습니다. 잘하는 내용 사람이 정리, 계속하기. 네네. 내용 정리도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선생님들 하시는 것도 좀 힌트 얻어 가지고 '아 요렇게 하면 쪼금 전달하기 쉬울까?'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쪼끔, 네, 많이 하면서 많이 도움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설명을 해야지 진짜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 유현기 선생님, 그 저기 뭐지? 그 저희 쪼끔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 의견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한 30-40 분밖에 안 한 것 같아서 예. 바로 할까요? 네네. 선생님이 보시면 이거 너무 "뭐지? 니 빨리 한.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러시는 거 아니야? 네. 오히려 아마 뭐 굉장히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할 줄 몰라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선형대수 부분이고요. 따라서 뭐 계속하겠지만 한 2, 3초 사이에 그 머리에 사고를 이제 새로운 과목이다라고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사족이지만 모르겠어요. 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지금 미적분하는 거하고
우리 선형대사하고가 이게 스텝이 큰 스텝으로는 비슷비슷하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어, 그 진행하면서 보면은 어, 양쪽의 바퀴가 거의 비슷한 진도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어쨌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챕터 7이고요. 챕터 7에서는 다이거널리제이션과 쿼드라틱 폼이니까 대각화 및 2차식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거널리제이션은 우리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보충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뒤쪽을 다 보진 못했지만 7.1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일 왼쪽에 이 목차, 소목차를 보시면 7.1은 오토고널 매트리스 그래서 그 대각 행렬이고요. 대각 행렬이라는 건 이제 뒤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하나의 행렬 안에 있는 컬럼 벡터들이 각각 상호간에 서로 오토고널 형태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 관련해서 어, 주로 이제 네 개의 아이템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오토고널 매트릭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것의 뭡니까?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 그 행렬 형태 또는 그것을 지네릭 매트릭스라고 많이들 표현하더군요. 그러니까 지네릭 매트릭스를 오토고널 매트릭스로 바꾸는 것을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뭐 또 오토고널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부르던데 이제 그것의 성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항목이고요. 세 번째가 그 오소고널 베이시스 또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노멀라이즈 하는 것들은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둘 다 같은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제네릭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기저 변환을 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 뭐 그 세 가지 항목이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옵셔널로는 여기서 진행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한 항목에 대한 티어렘의 증명 뭐 이렇게 어, 이 섹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겠고요. 그래서 우선 오토고널 매트릭스를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익렬을 에,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토고널 매트릭스라는 거에 그 정의를 보면 뭐 정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행렬 안에 있는 컬럼 벡터들이 상호간에 만약에 그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만약에 4 바이 4면 네 개의 컬럼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개의 컬럼 벡터들 상호간에 두 개씩 짝을 지었을 때요. 그게 이제 서로 오토고널 관계인 것이거든요. 오토고널 관계라는 것은 결국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인 것을 오토고널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관계를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성격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얘기가 쭉 진행이 되겠지만 이 챕터, 이 섹션의 가장 큰 이 의미는 우리가 왜 오토고널 매트릭스를 찾고 또는 일반 행렬을 이렇게 오토고널 매트릭스로 변환시키고 이러는가 이 섹션 7.1 섹션의 전체의 목표는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찾는 과정들이 이제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엘레멘트의 숫자들이 많거나 복잡해지면 굉장히 계산이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오토고널 매트릭스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인버스를 찾을 때 계산하지 않고 트랜스포즈를 시켜봐라.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정확한 값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A 인버스와 A 트랜스포즈가 같고 또 따라서 당연하게도 말을 바꿔 얘기하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실수 구간의 n 차원에서의 그 매트릭스를 다른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것. 물론 이때의 변화는 오토노멀 매트릭스이죠. 그러니까 일반 행렬을 만약에 오토노멀 매트릭스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오토노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 이런 오토노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연산자를 오토노멀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mple 1과 2는 보시면은 잠깐요. 여기네요. 그래서 보시면 7.1에 네, example 1이네요. 그래서 따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example 1에서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행과 열을 교체해서 A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여기에 원래의 A 매트릭스를 적용시켜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다. 즉 A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다. 라는 것이에요. 뭐 계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example 2에서는 A라는 매트릭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컬럼 벡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A 트랜스포즈 시키고 곱하기 A 매트릭스 하니까 1001이 나와서 이것도 오소널 매트릭스다. 그래서 실수계로 돼 있든 아니면 이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오소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겠다입니다. 시어렘이 나와 있는데 음, 그 여기 뒤에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7.1.1과 7.1.2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동일한 얘기라는 것인데 A라는 행렬이 오토고널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로우 벡터나 컬럼 벡터가 서로들 오소노멀 관계, 그 이너 프로덕트가 오소노멀 관계에 있다와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7.1.2에 보시면 어,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오소널이라면 A를 트랜스포즈해서도 오소고널이다. 또 그 그것의 인버스를 구해도 오소고널이다. 그다음에 오소고널 매트릭스끼리 곱해도 오소고널이다. 그리고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있다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도 1이고 1이거나 또는 디터미넌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3에서 이제 그것들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명 부분은 증명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뭐 일일이 손으로 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략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것의 로우 벡터, 컬럼 벡터를 RICI라고 표현한다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엘리멘트 와이즈 곱해 나가면 이런 식이 되는데, 정의상 그 대응되는 것들, 그러니까 C1의 트랜스포즈는 결국 R1이니까요. 결국 R1 RI 곱하기 RI는 1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RI, RJ에서 I와 J가 같다면 즉 대각 성분들은 1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0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토고널 매트릭스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엘레멘트로 적용시킨 다음에 R1, C1 트랜스포즈 이 대각 성분들이요. 어, 이것들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이때 C1 트랜스포즈 C1 트랜스포즈는 R1이니까 C2 트랜스포즈도 R2이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엘리멘트 와이즈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들은 풀면 결국 각각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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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등등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대각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소널 매트릭스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이그젬플로는 이그젬플 3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오소널 매트릭스인데 이것이 오소널 매트릭스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또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하면 0110이 나오거든요. 01 아니요. 1001이 나오죠. 그래서 대각선분만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소고널 매트릭스이다. 인데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 보니까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1이 나오고 만약에 행과열을 교체시켜서 A 트랜스포를 시키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따라서 위에서 얘기한 티오렘 7.1.2의 D도 만족시키는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교재나 마찬가지 것인데 오소널 트랜스포메이션이요. 오소널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소널 트랜스포메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 그 제네릭 매트릭스를 오소널 매트릭스로 변환시키는 어, 것을 그 오소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음, 그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으로는 티오렘 7.1.2죠. 7.1.3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A가 n by An의 에, 매트릭스라면 A가 오소널이다 라고 하면 즉 말을 바꿔 얘기하면 A가 오소널 매트릭스인 정방행렬이라면 에, 그 매트릭스의 음, 벡터 x를 곱한 놈은 x의 놈과 같다. 그다음에 ax 그러니까 매트릭스 정방 이 a 매트릭스 곱하기 x 벡터죠. ax 곱하기 ay는 xy와 같다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change of orthonormal basis에서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음, U와 V 벡터가 있고 이것이 음, 이것을 만약에 그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U를 TA of U요. 그러니까 U에 대해서 U 벡터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것. 그다음에 V를 TAV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것. 이것의 위치값 달라지지만 이때의 노음 값은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뭐 프루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 보면 좀 기계적으로 풀고 있고요. 그래서 AX의 놈은 AX 곱하기 AX의 루트 값이 온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것처럼 X 곱하기 어, 뭡니까? 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에, 이것은 결국 그 벡터를 곱했을 때 음, x 곱하기 예. 여기서 이제 순서를 어차피 이제 교환 법칙 성립이 되니까 ax 곱하기 ax는 x 곱하기 aax인데 이때 그 행렬곱은 서로 이제 이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a 트랜스포즈 a로 바꿔주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x 노입니다 등등이고요. 음, 뒷부분에 앞에서였나요? 앞에서의 설명 중에 아 7.1.1에서의 프루프에서 A와 B에 관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C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옵셔널로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7.1.2에서의 아니죠. 예, 7.1.3에서의 지금 증명은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지금 A에서 B로 가는 것, 그러니까 A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면 B가 성립된다. 그에 대한 증명. 그다음에 에, B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C에 대한 증명이요. AX 곱하기 AX가 XY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어쩌면 좀 기계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뭐 그것들이 증명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하학적인 설명이 지금 7.1.1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얘기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그 다음 그 아이템으로 나오는 그 Change of Orthonormal Basis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우리 교재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이지만 음, 잠깐 여기 노트를 통해서 보면은요. 음, 지금 여태까지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그것의 특징 그리고 그 오토노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지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자 이번에는 그 오토노멀 베이시스로 변경시키는 기저를 변경시키는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저를 변경시키는 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이 도형의 형태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에서 이제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시오렘 7.1.4에서는 S가 어, 그 n-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인 V에 대한 orthonormal basis라면 그리고 만약에 다음 조건 즉 S가 지금 음, 이게 그렇죠. U를 S로 표현한 것. 그다음에 U 벡터를 S라는 베이시스로 표현한 것. V라는 벡터를 에, S라는 베이시스로 표현한 것. 그래서 U라는 벡터의 엘리멘트가 U1, U2에서 UN까지. 그다음에 V 벡터 그 S라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표현된 V 벡터의 엘리멘트가 V1, V2 해서 Vn까지 라면 즉 두 개의 벡터가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S 그 기저로 표현된 두 개의 벡터라면 그렇다면 그때 어, 다음과 같이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유놈이요. 유놈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U라는 것은 결국 그 U1, U2, UN으로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벡터의 놈은 루트의 U1 제곱, U2 제곱, UN 제곱 이고 그다음에 UV 두 개의 벡터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S라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표현되어 있는 U와 V 벡터의 디스턴스는 U1-U V1의 제곱 해서 차례차례 해서 서메이션한 것의 루트 값. 그다음에 UV의 이너 프로덕트는 각각 그 대응시켜서요. 지금 이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전부 U1부터 UN까지 V1부터 VN까지 n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그 이너 프로덕트는 U1V1 플러스 U2V2 해서 UNVN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은 좀 복잡하지만 결국 U와 V의 벡터인데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너 프로덕트는 굉장히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좀 더 컨디션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벡터 U와 V 벡터가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벡터일 경우에 ABC다 이고요. 이 ABC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니까 뭐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 리마크에 보면 7.1.4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유놈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그 S라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의 U 벡터의 놈
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의 반복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지금 오토노멀 베이시스에서의 벡터로 표현을 해도 동일하게 놈이나 디스턴스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1.5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또 다른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변환시키는 그 변환을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금 보려는 것이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변화이죠. 지금 예컨대 7.1.1에서도 그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표현된 것을 베이시스가 다른 형태로 동일하게 오소노멀이지만 하나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다른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기준선을 바꿨을 때 이 바꾸는 과정을 오소노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 오소노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연산자를 오소노멀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실제로는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형식으로 MV 형식으로 갔잖아요. 대문자 M이 매트릭스이고 V가 벡터라면 매트릭스 M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음, 제 기억엔 우리 챕터 1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 매트릭스 as a transformation 얘기할 때 그 매트릭스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불렀었죠. 이제 다만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다른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변환시키는 경우로 지금 다시 이제 살펴보고 있는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샘플 4를 보면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얘기한 것이 좀 이론적이고 개념적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 로테이션 시키는 것인데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로테이션이었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시어렘 7.1.4나 7.1.5 역시 결국 로테이션의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가 기존에 봤던 로테이션이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전제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샘플 4에서는 기존의 베이시스를 B 그래서 B가 U1, U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잠깐요. 이걸 여기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B라는 올드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 B라는 올드 베이시스는 U1, U2로 형성되어 있는 올드 베이시스다. 근데 만약에 U2V 뭐야? 잠깐요. 잘못 이게 적었네. 이그샘플 4죠. U1, U2를 여기 지금 여기 작게 됐어요. 전부 요 프라임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시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식으로 썼는데 아마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올드 베이시스가 U1, U2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시스고 뉴 베이시스가 U2 프라임, U2 프라임, U1 프라임, U2 프라임이네요. 이것도 잘못됐네. U1 프라임, U2 프라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 베이시스 B 프라임이라면 올드 베이시스로부터 뉴 베이시스로 변환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X 지금 요걸 봐주십시오. 그러면 원래 있는 올드 베이시스에서의 좌표인 XY에 어떤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적용시키면 뉴 베이시스로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벡터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노멀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것이 되고 이것은 로테이션 이퀘이션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의 값들을 보면 결국 이 Q라는 점을 가지고 보는데 이 점은 그대로 있는데 올드 베이시스가 지금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뉴 베이시스로 바꿔라는 것이죠. 잠깐요. 이것도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뉴 베이시스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올드 베이시스입니다. Q라는 점은 그대로 있는데 축을 이동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축을 회전시켜라.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산은 실제로는 우리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직교좌표이니까 2D 스페이스이니까요. 그래서 직교좌표로 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뉴 베이시스에 의한 x 프라임 좌표는 올드 그 베이시스에서의 좌표인 xy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한 값 y 프라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example 4였고요. 그래서 example 5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이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q의 값이 2,1이라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본 뭐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q의 값이 만약에 x좌표 2에 y좌표 1이라면 그러면 이것에 만약에 세타를 4분의 파이 즉 45도 각도죠. 45도 각도로 로테이트 시켰을 때 그 뉴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의한 뉴 코디네이트를 구해라. 그랬을 때 앞에서 본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세타 값을 4분의 파이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이그램플 5는 직접 이 수치로 적용시킨 뭐 그런 정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램플 6에서는 3D 스페이스에서의 얘기인데요. 결국 뭐냐면 앞에서 이제 2D 코디네이트에서였지만 만약에 3D인데 여기서는 특히 이 종축인 z 엑시스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주어진 값들에 적용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지금 이 Z축에 의한 좌표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부 00이고 다만 이것의 그 이 대각성분인 이 일부분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 P가 앞에서 정의된 이것이라면 이제 거꾸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 뉴 베이시스에서 올드 베이시스로 변환시키려면 이런 식이었다면 올드 베이시스에서 뉴 베이시스로 변환시키는 것들은 다시 이것의 인버스를 구하는 형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지금
XYZ의 3D 축에서 Z축을 기준으로 변환시키라고 했는데 Z축의 원래의 값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각각 00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대한 인버스를 계산을 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를 구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는 음, 우리 지금 교재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아, 예, 예,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 아니네. 제가 노트를 한다는 게 빠뜨렸네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지금 매트릭스 4번 여기서의 매트릭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우리가 쭉 계산했었고요.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섹션 1.8의 테이블 5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찾아줄까 모르겠네. 네, 지난번부터 마우스 포인트.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어, 아,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고 코사인 세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섹션 1.8의 테이블 5요. 아예 보실까요? 1.8이요. 1.8에 어? 어? 보시면 잠깐 제대로 안 맞추시는군요. 1.8에 앞에 뭐였죠? 거기 보시면 테이블 8이었던 것 같은데. 테이블 8이었나요? 예. 네네. 테이블 8. 테이블 8? 테이블 8 맞지 않았나요? 테이블 8이었네. 제가 요거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1점 음. 요거 얘기했는데 요즘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근데 테이블 온가 보다. 예,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바뀌었죠. 이 부분은 결국 점을 이동시키느냐 아니면 점을 그대로 두고 축을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지금 예컨대 2D 스페이스에서이든 3D 스페이스에서이든 우리가 이 테이블 섹션 1.8에서 봤던 트랜지션 매트릭스하고 여기에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서로 일맥상통하다. 다만 축을 이동시켰을 때는 이 매트릭스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옵셔널 프루프의 뭐 7.1.5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냥 오히려 좀 욕심을 내서 몇 가지 항목 조금 우리 이번 7.1 섹션에 대해서 보충하는 얘기를 몇 줄 써봤습니다. 우선 첫째, 오선물 지금 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토노멀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오소고널과 오소노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오소고널은 그러니까 n디멘셔널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그, 그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가 되는 퍼펜디큘러의 얘기이고 근데 이제 오소 노멀 같은 경우는 그때 적용되는 벡터들을 놈으로 나누어서 유닛 벡터로 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을 엄밀하게 하면서도 또 많은 경우에는 오소 노멀, 오소고널을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 땐 오소고날, 오소노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 좀 당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다만 이때 그 이, 이 이너 프로덕트가 그 자체의 VW의 이너 프로덕트와 그것들을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을 때의 TV, TW 또는 앞서 우리가 표현한 방식으로 따져도 마찬가지고요. 뭐 표현은 어쨌든 간에 원래의 이 이너 프로덕트와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후의 이너 프로덕트도 동일한 값이다. 모든 VW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원래의 오소고널 매트리 오소널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와 트랜스포메이션 후가 같고 또 원래의 어, 두 벡터와 오소널 관계에 있는 두 벡터에 대해서 오소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두 벡터의 길이와 앵글은 동일하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지된다. 그러면 이게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이라면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종이라면 그러면 오소고널이 아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떠냐? 이너 프로덕트가 유지되지는 않고 다만 쉐이프가 유지될 뿐이다. 뭐 이렇게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과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구별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 벡터들 간의 오소고널 또는 그런 벡터들 상호 간의 오소고널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바이 4 매트릭스면 이들 상호 간에 전부 오소고널 관계에 있을 때 오소고널 매트릭스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우리 벡터 실수계를 갖는 실수 공간에서의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만을 봤었지만 확장해 가지고 펑션들 간에 그러니까 이 오소고널 리티에 대한 설명들도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 of x와 g of x가 오소널 관계에 있다면 자 이런 경우에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즉 f라는 f 함수와 g 함수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 fx, gx, dx를
인티그럴 한 것이고 이것들 이렇게 해서 오성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펑션 함수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서 특정 구간을 주고 이 구간 사이의 값들을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뭐 제가 욕심을 좀 낸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본그 그 오토널 매트릭스가 이 섹션의 주제인데 오토널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그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만약에 오토널 관계가 있다면 바로 트랜스포즈 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하면 축을 이동시키는 형식으로 축을 회전시키는 형식으로 새로운 축, 즉 새로운 오토고널 베이시스에서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오토고널 매트릭스의 각각의 컬럼 벡터들은 일반 이 숫자 값들을 갖는 그런 좌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함수를 내포할 수도 있고 이들 함수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서 여기에 특정 구간을 주면 그 구간의 값들을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기본적인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대략 그 정도 그 그 정도. 예. 어디셔널을 해주신 부분이 그 재밌네요. 그 쉐입이 그 유지된다는 거는 결국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크기와 앵글이 유지된다는 뜻일까요? 아, 쉐입이요. 네. 2천, 3천 그런 베이시스는 변하지 않는다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키는 것이잖아요. 이 변환시킬 때의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어, 일종의 함수 역할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뭐 이 프로젝션을 시키거나 앞에 1.8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션을 시키거나 아니면 로테이트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오소거널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그 모양만 같지만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반사를 시키거나 이럴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그대로 확장시키는데 다만 오소널 관계에 있으니까 오소널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너 프로토가 제로이고 또는 음, 그 오소널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이걸 하나의 그 위치값을 받는 원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선의 형태를 가지는 벡터라면 이 벡터를 하나의 베이시스에서 다른 베이시스로 바꾸는 이것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Q를 다른 어떤 쪽으로 Q 프라임으로 프로젝션 시킨다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어,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Q라는 값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바뀌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이 이제 쉐입이 유지된다는 거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와 앵글이나 뭐 이런 게 같다는 거인 걸까? 길이는 변할 수가 있고요. 쉐입도 말하는 그 용어의 차이긴 할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저도 그러니까 2차든 3차든 베이시스 자체는 그러니까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를 쉐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 이게 예. 저도 회전이 있을 그렇게 때 이해를 합니다. 네. 네. 회전이 잤을 때 만약에 그 보통 직교좌표계는 0,0이니까 0,0 기준으로다가 1사분면, 2사분면 혹은 3사분면, 4사분면으로 회전되는 것들 혹은 얘가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하면은 좀 늘리거나 하는 것들은 쉐입이 변한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에 말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쉐입 자체가 바뀌는 것들은 고런 정도? 기준이 되는 뭔가 베이직한 거는 변하지 않는데 로테이션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션 되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전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돼서 쉐입이 안 변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찌그러지는 거는 쉐입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쉐입이라고 하면은 베이시스는 변하지 않는데 그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차원 안에서의 좌표들이 이동하는 거지 이 차원이 아예 다른 걸로 변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이해했었어가지고요. 네. 선생님이 말하는 그 쉐입은 모양 자체가 변하는 그 쉐입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네. 네,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아, 그 용어는 그러니까 용어의 혼동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쉐입이 네네. 제가 그러니까 좌, 제가 좌표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네네네. 엄밀한 의미로 그 정의될 수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에, 보다가 오소건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관계일까를 보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길래 이거 가지고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저도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 엄청 많았잖아요. 찌그러질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베이스가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리니어라고 트랜스포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올소거널 트랜스포레이션은 거기 플러스 그,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컨스턴트 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아이덴티 매치 그러니까 1,0,2 곱하기 2거나 혹은 그 대각행렬하는 것처럼 3 곱하기 3인데 그런 형태로 되는 음, 것들이 네, 직결성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지금 그 펑션의 올소거널티를 하는 거가 네, 적분을 쓰는 게 재밌네요. 왜 적분을 쓰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거 배우겠죠, 저희? 앞단에 이너 프로덕트 할 때 계산해서 이거 이너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적분 계산하고 2개 곱하면은 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증명이나 설명을 했던지는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마 손 선생님 파트에서 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어렴풋이 약간 아니 혹은 이거는 증명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해보십시오. 약간 그런 걸로 넘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새로운 느낌이 말씀해 주시니까. 윤영희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은 P만 구하면 되는 거, 왜 이거를 구했을까요? 아, 지금 P 여기 여기 보면은, 예, 예. P는 에, 이게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거든요. 얘를 매트릭스 씌우면 얘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각도가 90도 로테이션 하는지, 뭐 50도 로테이션 하는지, 요 P를 구하면은, 네, 되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서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벡터를 특정 점이라고 보면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점을 그대로 두고 축이 이동되는 것과의 차이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보통 그 뭡니까? 에, 뭐 머신러닝 하거나 할 때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뭐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 또 다별량 통계 같은 것들 할 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그대로 둔 채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의 축을 회전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단적인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안에 그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필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긴 합니다. A라는 게 A 다시로 만들기로 할 때 그 원래 A랑 A 다시는 껍데기는 3 곱하기 3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그 매트릭스를 씌우면 또 이렇게 조금 기존 거보다 좀 더 좋아지는 필터 효과도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영상 쪽에선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쪽에서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그 컨볼루션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하니까 고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해 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영상 같은 거 외에 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확대하지만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깨지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키웠는데도 조금 더 저기 하게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요런 것들이 쓰인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침식한 깎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더 넓힌 거 중간에 것들 좀 부드럽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할 고런 개념에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좀 이거 엄밀히 말하면 하는데 그런 이 매트릭스를 씌우면 이제 변환이 할 음.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고런 게 그러면은 인제 어떤 특정한 펑션을 가진 매트릭스는 정해진 경우가 많겠네요. 그죠? 용도에 따라 만약에 침식 어. 관련된 거다 그러면 고런 거 아니면은 뭐 음. 중간에 확장된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런 형태 지금 이건 로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정해져 있기는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윤혜기 선생님 발표 다 끝나신 거죠? 아,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녹화를 끄고